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천면마녀입니다. 중국 원제 역시 천면마녀이고요. 영어명은 Temptress of a Thousand Faces, 천 가지 얼굴을 가진 마녀, 똑같죠. 1969년 정창화 감독의 작품으로 금비, 양지경, 유양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성원으로 알려진 홍콩명은 진양이 출연합니다. 비상벨이 울리자 경찰이 급히 은행으로 출동합니다. 은행에 도착해 보니 경비원들은 모두 포박되어 있고 금고는 텅 비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천면마녀라고 적힌 명함 한 장뿐. 그날 오후 홍콩의 지인 보석상에 부호로 소문난 김 씨의 부인이 방문합니다. 그녀는 무려 57만 달러어치의 보석을 사고 수표로 결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표의 사인이 천면마녀라고 바뀌더니 갑자기 수표에서 불꽃이 일며 한 줌에 재가 되고 맙니다. 민환 여형사 기영은 형사반장과 함께 김부호의 집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그의 부인은 아침에 심장마비로 급사했다고 합니다. 죽은 그녀가 오후에 보석상에 나타날 수는 없는 일, 모든 것이 천 가지 얼굴로 변장할 수 있다는 천면마녀의 소행이었습니다. 기영의 애인인 사진기자 욱달이 근무하는 신문사, 여기자 모리가 욱달에게 촬영을 해달라고 합니다. 모리 자신이 검은 옷에 마스크를 쓰고 모델이 되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의 제목을 천면마녀를 닮은 여자를 찾아내다 라고 달죠. 경찰은 그 사진과 기사가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으니 게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날 여형사 기영에게 천면마녀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기영은 집 앞에 놓인 꽃다발에 든 마취제에 의해 정신을 잃고 말죠. 기영이 정신을 차려보니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끌려와 결박당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속옷만 입은 채였죠. 그녀 주위로 반라의 여인들이 몰려들고 멀리 의자에는 복면을 쓴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천면마녀라고 합니다. 결박이 풀린 기영은 천면마녀의 수하들과 격투를 벌이지만 중과부적으로 다시 잡혀 전기고문을 당하고 또 정신을 잃습니다. 깨어보니 기영은 자신의 아파트에 있고 애인 욱달이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악몽을 꿨나? 그런데 그녀의 손목에는 결박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천면마녀가 기영을 납치해서 고문을 하고 다시 돌려보낸 것입니다.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경고였죠. 며칠 후 시내의 한 클럽에서 한 사내가 도망치고 그 뒤를 절름발이 여인이 쫓습니다. 옥상으로 도망쳤던 사내는 추락사를 하고 경찰은 죽은 사내의 의수에 숨겨진 다이아몬드를 발견합니다. 사건 현장으로 출동한 기영을 수상한 사내들이 공격해 옵니다. 그들과 싸우던 기영은 결국 제압되어 다시 천면마녀의 소굴로 끌려옵니다. 천면마녀는 세상의 부자들은 부정해. 정당하게 돈을 번 부자는 없지. 그래서는 부자가 될 수도 없고 그들에 비하면 나는 떳떳하다고 할 수 있어. 낮에 행동을 하니까. 궤변을 들어놓는 천면마녀는 누군가로 변장을 합니다. 불빛에 드러나는 얼굴. 놀랍게도 그것은 기영의 얼굴이었습니다. 깜짝같이 기영으로 변신한 천면마녀는 욱달의 집으로 갑니다.
천면마녀가 기영으로 변장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욱달은 밤새 그녀와 사랑을 나누죠. 이튿날 중요한 행사가 열립니다. 무려 1,000만 달러에 달하는 보석 전시회입니다. 보안 책임을 맡은 형사반장과 기영, 보석을 착용한 모델들이 모여있는 대기실로 들어간 기영은 자신은 방독면을 쓰고 가스를 살포해서 모델 모두를 혼절시킵니다. 그리고 보석을 챙겨 도주합니다. 그동안 천면마녀의 수하들은 기절한 기영을 현장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모델들이 경찰에게 범인의 인상을 이야기하고 드디어 범인의 몽타주가 완성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영의 얼굴이었습니다. 꼼짝없이 범인으로 몰린 기영, 게다가 그녀의 손가락에는 도난당한 보석 반지가 끼워 있었습니다. 결국 수갑을 차고 호송차에 태워져 경찰서로 향하던 기영. 그녀는 자신을 감시하는 경찰관을 유혹하여 탈출에 성공합니다. 한편 기영이 천면마녀라는 사실이 알려져 신문에 보도되자 욱달은 여장을 하고 강도짓을 합니다. 그리고 천면마녀 명함을 뿌리면서 보석을 경찰서로 보냅니다. 보석을 도난당한 여인들이 경찰서로 가보니 도둑맞은 보석이 고스란히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로써 기영은 천면마녀라는 누명을 벗지만 다시 괴한들의 습격을 받고 결국은 잡혀서 또다시 천면마녀의 소굴로 끌려갑니다. 다시 기영으로 변장하고 욱달을 찾아가는 천면마녀. 두 사람이 키스하는 장면을 CCTV로 중계하여 갇혀있는 기영에게 보여줍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기영은 탈출을 하여 욱달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욱달은 정신이 없습니다. 똑같은 모습의 기영이 두 사람이나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의상의 두 사람이 뒤엉켜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누가 진짜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두 사람을 간신히 떼어놓은 욱달이 각각 자신에게 키스를 해보라고 합니다. 오랜 동안 연인인 사이였던 만큼 두 사람은 자주 키스를 했고 욱달은 그 감각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짜로 지목된 천면마녀는 도망을 치는 중에 형사반장으로 변장하여 포위망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뒤늦게 나타난 형사반장이 오히려 가짜로 오인받는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해상 위를 두 대의 보트가 맹렬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천면마녀를 욱달과 기영이 쫓고 있는 것이죠. 마녀의 은거지인 동굴에 이르러 그들은 총격전을 벌입니다. 하지만 다시 역부족으로 기영은 감옥에 갇히고 욱달은 전기고문을 받습니다. 두 사람을 제압한 천면마녀는 시한폭탄을 설치하고 달아납니다. 뒤늦게 경찰이 도착하여 전문가가 폭탄을 해체하고 욱달과 기영은 무사히 구출됩니다. 그리고 도망치던 천면마녀는 허무하게도 경찰의 총에 맞아 쓰러집니다. 천면마녀 부하들은 모두 항복을 하고 욱달과 기영은 다시 평화로운 삶을 되찾습니다. 변장술에 능한 여도둑과 멍청한 경찰, 덜 떨어진 기자가 벌이는 에로틱 코믹 액션. 지금의 시각으로 보자면 엉성하기 그 짝이 없지만 1960년대 말이라는 시기를 감안하면 아주 획기적인 작품입니다. 동양판 여성 007 또는 홍콩식 팡토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토마는 루팡의 뒤를 잇는 현대판 도적. 소설의 주인공으로 프랑스에서는 여러 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천면마녀는 액션씬도 꽤 있는데 에로틱한 분위기를 풍기기 위해
주연인 금비는 거의 속옷만 입고 싸웁니다. 하지만 의외로 노출은 없습니다. 쇼브라더스 최고의 섹시스타로 불리던 금비는 이소룡의 연인이었던 정패와 발음이 비슷해서 한때 오인받기도 했습니다. 즉 금비는 친페이, 그리고 정패는 팅페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충분히 오인할 수 있었겠죠. 남자 주연인 진양은 인기 가수 펄시스터즈의 친오빠로 본명은 배용수, 정청화 감독의 아랑곡에도 출연했습니다. 천만마녀에는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본래 쇼브라더스가 정청화 감독에게 준 시나리오는 주인공이 남자 형사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정 감독이 주인공을 여자로 바꾸자고 제안했고, 사장 런넌쇼가 왜 형사를 여자로 바꿔야 하죠? 하고 묻자, 내 작품은 남자 관객은 당연히 보러 올 것이고, 하지만 여자 관객을 유치하려면 형사를 여자로 설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남녀 관객 모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런넌쇼는 그의 말에 수긍을 하고 동의하여 여주인공을 기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정청화 감독이 회고하기를 그 천면마녀의 세트 디자이너는 일본인으로 색감이 아주 뛰어나서 특히 일본 전통화인 육교회처럼 아주 섬세하고 부드러운 색감을 표현해냈다고 합니다. 만약 세트 디자이너가 중국이었다면 원색적인 강한 색감이 나왔을 텐데, 서로 세트 디자이너와 감독의 취향이 잘 부합되어 화려한 영상을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또 홍콩 감독들은 세트 안 촬영에 익숙해서 좀처럼 밖으로 나가지 않는데, 정 감독은 거리에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세트 촬영에 비해 많은 어려움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촬영은 로케이션으로 하는 힘든 길을 선택했는데 반응이 좋았고, 또 그 때문에 보수도 파격적으로 인상되어 재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영웅본색으로 유명해진 오삼 감독이 당시 장철의 조감독이었는데, 그가 정청화 감독에게 자기도 무협영화보다는 이런 현대물 액션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천면마녀는 홍콩에서 개봉하자 대단한 흥행을 거두었고 유럽에 수출된 최초의 홍콩 영화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후 정청화 감독의 천하제일관, 우리나라 제목은 철인이죠. 그 작품 역시 구미에 수출된 최초의 무협영화라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당시에는 한국이, 또 정청화 감독의 감각이 홍콩보다 좀 앞서갔기에 구미인들 취향에 맞은 것 같습니다.